한국과 붙어야 미국이 삽니다. 이곳은 미국 명문대 프린스턴 대학교 강의실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던 중 한 미국인 엘리트가 소리쳤습니다. 이 학생은 세 가지 충격적인 이유를 대며 미국과 한국이 함께 손을 잡아야만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놀랄만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안보학 강의실에서 있었던 특별한 경험에 관한 것이에요. 그날은 평범한 가을 오후였습니다. 저는 프린스턴 윌슨 스쿨 대학원의 국제안보학 특강에 참석해 있었지요. 명성 높은 토마스 하이든 교수님의 강의였는데 이날의 주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재고, 특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강의실에는 300여 명의 석사와 박사 과정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교수님은 충격적인 주제를 던졌어요. 미국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 향상을 고려할 때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아닐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더욱 마음이 급해졌지요.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높이 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마이클 군 의견이 있나요? 교수님의 음성에는 미묘한 도발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제 걸음마다 강의실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숨죽인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는 주한미군 철수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울렸어요. 한국을 떠나는 순간 미국은 깊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하자 강의실은 물을 뿌린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오늘 저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위험한 발상이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인지 입증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턱을 매만지며 저를 응시했고 강의실에는 전류가 흐르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경제적 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자료를 높이 들자 교수님과 학생들의 눈길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기준 국내 총생산 분석이 이를 증명해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며 학생들의 눈이 커졌어요. 삼성, 현대, SK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경제에도 필수적입니다. 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은 연간 100억 달러가 넘어요. 미국이 한국을 떠난다면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한 표정으로 제 주장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은 미국의 7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입니다. 지난해에만 1,500억 달러 이상의 교역이 이루어졌죠.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미국인의 일자리와 생계를 의미해요. 교수님은 여전히 표정을 읽기 어려웠지만 그의 눈빛은 제 논리를 유심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가다듬고 두 번째 주장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군사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도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동맹국입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어요. 이번에는 한국군의 최첨단 무기 체계와 군사력 현황이 표시되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6번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35K, 블랙팬서 전차, KF-21 보람의 전투기 등 최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어요. 더불어 미국의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와 연동된 한국형 삼축 체계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계속될수록 강의실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다수가 교수님의 의견에 동조했지만 이제는 제 논리에 귀를 기울이는 학생들이 늘어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단순한 보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을 함께 구축하고 있는 것이지요. 열정적으로 말하던 중 갑자기 앞줄에서 한 손이 올라갔어요.
앤드류 페이지, 주한미군 철수 찬성파로 잘 알려진 학생이었습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앤드류 군? 교수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앤드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도전이 서려 있었지요. 마이클의 주장은 흥미롭습니다만 결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이제 미국이 주둔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어할 능력을 갖췄다면 우리는 떠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강의실의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앤드류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바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앤드류.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한국 같은 최강 동맹을 쉽게 포기하려 하는 겁니까? 제 반문에 앤드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강의실은 더욱 뜨거워졌고 학생들은 우리 두 사람의 논쟁에 집중했습니다. 동맹은 일방적인 보호가 아닙니다. 상호 이익과 협력의 관계죠. 제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어요. 한국이 강해질수록 미국도 더 강해집니다. 한반도의 안정은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의미하고 이는 미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돼요. 학생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소란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유지에 드는 비용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돈을 미국 내 문제 해결에 쓰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연간 약 3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중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로 따지자면 주한미군은 미국의 가장 효율적인 해외 주둔군이지요. 제 말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심지어 앤드류도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더 나아가 저는 기세를 몰아 계속했습니다. 군사적 주둔은 단순한 군사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영향력, 외교적 지렛대, 경제적 기회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가치를 지녀요.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될 것입니다. 제 열정적인 주장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확실히 저에게 유리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자리에 앉았고 저는 이제 세 번째 주장을 펼칠 준비를 했어요. 교수님은 저와 앤드류의 경론을 깊이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물을 마시고 세 번째 주장을 위해 숨을 고르며 내었습니다. 이제 문화적 측면, 어쩌면 가장 강력한 논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어요. 스크린에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화려한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미국 문화에도 깊이 침투한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문화적 측면은 그들에게도 친숙한 주제였습니다. K-팝 그룹들이 미국 음악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고 미국 전역의 스타디움을 매진시키고 있죠.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은 할리우드조차 인정한 K-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삼겹살, 김치, 라면은 이제 뉴욕과 LA의 트렌디한 음식이 되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어 보였어요. K-팝, K-드라마, K-푸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조차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소프트 파워의 교환이 양국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 열정적인 설명에 강의실은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심지어 교수님도 관심 있게 듣고 계셨습니다. 문화적 유대감은 동맹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넘어 민간 차원의 깊은 유대를 형성하죠. 이런 관계는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끊어서도 안 돼요. 제가 말을 마치자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주장은 경제, 군사를 넘어 문화적 측면까지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했어요.
학생들은 이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침묵을 깨고 교수님이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클 자네 주장은 흥미롭네. 경제, 군사,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잘 설명했어.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네. 미국이 반드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가?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의 핵심을 요약해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교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이유요? 교수님,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강하고 한국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동맹을 절대 포기해선 안 됩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강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군, 마이클. 자네 열정이 인상적이야. 이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논리를 펼칠 때라고 생각했어요. 교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과의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배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공유, 상호 신뢰, 그리고 공동의 미래를 향한 약속이에요. 저는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었고 강의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한미군 철수에 무관심하거나 찬성하던 학생들도 제 논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어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등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에서 피와 땀으로 민주화를 이룬 나라죠.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은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의 증거입니다. 앤드류조차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더불어 한국은 UN 평화유지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1993년 소말리아에 파병된 상록수 부대를 시작으로 레바논,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 평화 유지와 재건에 힘써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어요.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한국의 경험은 분쟁, 지역의 많은 나라들에게 희망과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국제 원조화 개발, 협력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죠. 이런 나라와의 동맹을 포기한다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동맹국을 잇는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구축된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신뢰성의 의문을 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외교적 입지가 크게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안보 구도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표정을 감추고 계셨지만 그의 눈빛에서 관심과 인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논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국을 떠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아시아 전역에 우리의 의지와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신호탄이 될 거예요. 일본, 필리핀, 호주 등 우리의 다른 동맹국들이 우리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 말은 강의실에 무거운 울림을 남겼어요. 모든 학생들이 제 말을 곱씹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을 준비했어요. 교수님, 그리고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글로벌 영향력, 경제적 이익, 그리고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거예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귀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 자산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 주장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 학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여러 학생들이 그에 동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의실 전체를 울렸어요. 교수님의 표정에서도 이제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작은 제스처에서 저는 제 주장이 교수님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주제로 정말 뜨거운 토론을 했군요.
특히 마이클의 열정적인 주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에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처음에 나는 경제적, 전략적 관점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주장을 들으며 동맹의 가치가 단순한 숫자로 환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교수님의 말에 학생들도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내심 기뻤지만 표정을 가능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좋아요, 마이클. 자네 열정과 논리가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네. 자네 말대로 한국은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닐지도 모르겠어. 교수님의 말에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제 주장이 교수님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토론이 계속되면서 마지막으로 앤드류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철수 찬성파의 대표와도 같은 학생이었기에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앤드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가 장기적으로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주장은 내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측면들을 보여주었어요. 앤드류의 말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했어요. 특히 동맹의 가치를 단순히 금전적 비용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지닌 복합적인 가치, 특히 문화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이 점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앤드류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가 완전히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주장의 일부를 인정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다만 앤드류가 계속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철수가 아니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앤드류의 질문은 합리적이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앤드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다만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동맹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달랐지만 적어도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단계에 이른 듯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마이클 군,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놀라면서도 기대감을 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자네 주장이 정말 인상적이었네. 특히 한미동맹의 복합적 가치에 대한 분석이 뛰어났어. 저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게는 정말 중요한 주제였어요. 교수님이 인자하게 미소를 지으신 후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네. 왜 이 주제에 그렇게 열정적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던져온 것이기도 했어요. 교수님, 사실 저는 한국계 미국인 친구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고 할머니는 전쟁 중에 가족을 이루셨죠. 그들이 미국과 한국의 유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 이야기들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교수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또한 저는 작년에 장학생으로 한 학기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한국의 역동성, 혁신, 그리고 미국과의 깊은 유대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보호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기술력, 문화적 역동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한 표정이 스쳤어요. 그런 개인적 경험이 오늘의 열정적인 주장으로 이어졌구나. 인상적이야.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동맹은 결국 숫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유대입니다. 교수님은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 개인적 통찰이 국제관계 연구에 큰 가치를 더해주는 법이지.
다음 학기에 내가 진행하는 동아시아 안보 세미나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 자네 관점이 세미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 제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교수님. 꼭 참여하고 싶어요. 교수님은 일어서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건 자네 열정 덕분이야. 교수님이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프린스턴 캠퍼스의 가을 풍경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 주장이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 실제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소망했지요. 강의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오늘의 토론은 끝났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제 열정적인 믿음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언젠가 제 말은 더 넓은 세계에 울려 퍼질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처럼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안보학 강의실에서 시작된 작은 논쟁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오랜 동맹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동맹의 가치, 그것은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안보를 넘어 공유된 가치와 역사,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뜨거운 토론은 학문적 영역을 넘어 양국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안보 전문가들과 외교 관계자들은 이 사안에 주목하며 동맹의 본질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죠.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양국이 함께 겪어온 도전과 성취의 순간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만들어낸 이 특별한 관계는 단순한 계약이나 협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 열정적인 주장이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제 목소리를 통해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 것 같았어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법이지요. 주한미군 철수라는 논쟁적인 주제를 통해 저는 동맹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주둔군의 문제가 아니라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온 역사와 앞으로 함께 걸어갈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동맹은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날 프린스턴 강의실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말이죠. 진정한 동맹의 가치는 계산기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연을 보내온 마이클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에 스며든 감동 채널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감동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